포스코가 7년 만에 영업이익 5조 원대를 기록했는데 고부가 가치 철강 제품 판매가 늘고 국내외 그룹사의 실적이 고르게 개선됐습니다. 지난 2015년 논란 끝에 문을 닫은 경주시 노인 전문 간호센터에 법원이 부당 해고 판결을 내리자 당시 해고자들이 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주 방패장의 바닷물 유입과 중저준위 방패물 데이터 오류 문제와 관련해 방패물 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 합동조사가 실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코가 7년 만에 영업이익 5조 원대로 복귀했습니다. 고부가 가치 철강 제품의 판매가 늘어나고 국내외 그룹사들의 실적이 고르게 좋아진 결과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스코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5조 5천억 원, 전년도 대비 19.9% 증가했고 7년 만에 영업이익 5조 원대로 복귀했습니다. 매출액은 7.1% 늘어난 64조 9천억 원, 순이익은 1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포스코의 이 같은 경영 실적은 고부가 가치 철강 판매가 늘어나고 2차 전지 소재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최대 매출을 기록한 포스코 캠텍,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낸 포스코 대우와 인도네시아 일관 제철소 등이 함께 이끌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 건전성은 좋아져 부채 비율이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신용평가 등급의 상향 조정도 기대됩니다. 포스코는 경영 실적과 함께 부문별 중기 경영 전략도 공개했는데 철강은 고부가 가치 제품 확대에, 비철강은 무역과 건설 에너지 사업에, 신성장은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집중해 2021년까지 매출 78조 원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포스코 캠텍과 포스코 EMS 합병으로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포스코는 능력 증강 및 성능 개선 사업과 환경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전기차 대응팀을 만드는 등 전기차 시대도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포스코는 과거 6년간 8천 원에 머물렀던 주당 배당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해 주가 회복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 방패장의 바닷물 유입과 중저준위 방패물 데이터 오류 문제와 관련해 방패물 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 합동조사가 실시됩니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경주시 민간환경감시기구와 지역 주민, 시민단체,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으로 구성돼 연말까지 활동할 계획입니다. 경주 방패장은 국정감사에서 해수 유입으로 인한 방패장 시설 부식 우려가 제기됐으며 방사성 폐기물의 핵종과 방사능 농도 분석이 잘못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포항시가 지역경제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범시민 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물론 학계와 시민들로 구성된 대책본부는 소비 촉진과 투자 활력,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역 금융기관과 기업, 대학교, 경제, 노동, 시민단체 등 46개 기관단체가 포항시 경제 살리기 범시민 대책본부를 꾸려 각계의 역량을 결집시키기로 했습니다. 시장과 상위회장이 공동본부장을 맡고 기업 투자와 일자리, 신산업 발굴을 담당할 3개 대책반과 소비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읍면동 추진위원회로 구성됐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경제정책의 단계별 과제도 선정해 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의 80% 이상의 일감을 주고 포항사랑 상품권 발행과 야시장 조성, 관광객 700만 명 유치를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장기 대책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와 블루벨리, 영일만 산단 투자, 도시 재생, 북방 경제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생활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역 생산, 지역 소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산을 먼저 우선해서 사자 하는 운동을 조금만 한다 그런다면은 이제 아주 띠끌이지만은 앞으로 점점 커나갈 수 있는 지산지소에 대한 어떤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대책본부는 정기회의를 통해 활동 방향을 구체화하고 평가해 실질적인 효과를 내겠다며 시민들의 소비활동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우리 지역 내 소비를 늘려나가고 지난해 크고 작은 소비 촉진과 투자 유치 대책 발표는 많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관 주도의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실질적인 효과를 내야 하겠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오늘 울진군에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지사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건설 재개와 원전 피해 지역의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포 마리나항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해양 레포츠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2015년 논란 끝에 문을 닫은 경주시 노인 전문 간호센터에 대해 법원이 경주시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해고된 비정규직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센터가 다시 문을 열고 부당 해고된 노동자들이 다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노인학대 논란 끝에 경주시로부터 해고된 요양사들이 3년 만에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간호센터가 다시 문을 열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부당해고된 자신들도 다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자들이나 환자분들한테도 인기가 참 많았어요. 그래갖고 지금 부당해고를 당한 우리 노동자들이 다시 간호센터가 재개원을 해서 같이 열심히 일해서 좋은 간호센터를 다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 경주시립 노인센터는 임금체불과 방만 경영, 노인 학대 논란 끝에 경주시로부터 석연치 않은 지정 취소 처분을 받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여파로 이곳에서 일하던 요양사 20여 명은 노인들을 학대한다는 혐의를 받고 수년간 다니던 직장까지 잃게 됐습니다. 얼마 뒤 검찰은 이들 요양사 8명에 대해 노인 학대 혐의가 없다며 모두 무혐의 처리했지만 경주시는 노인센터 폐쇄와 대량 해고를 강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경주시 공무원들의 어떤 잘못을 요양보호사들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그걸 이유로 해서 폐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경주시는 우리 요양보호사들에게 사과를 하고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경주시장의 업무 정지 명령과 요양기관 지정 취소 처분은 주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주시의 폐원이 무리한 처사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또 재정상의 어려움 등을 겪던 경주시가 노인 학대를 이유로 서둘러 간호센터를 폐쇄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이들에게 전가했다고 밝혀 경주시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경주시는 항소 등 구체적인 입장 표명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여 명 대량 해고와 노인복지 후퇴로 이어진 경주시의 잘못된 행정이 3년이 지나 법원 판결로 확인되면서 경주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설을 맞아 포항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가 오늘부터 사흘간 포항시청 앞 광장에 마련됩니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각종 제수용품과 선물을 시중보다 1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포항시는 이와 함께 오거리 포항특산품 판매장과 포항역 내 고향뜨락에서도 다음 달 2일까지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설 연휴를 맞아 울릉도를 오가는 귀성객들의 안전을 위해 연안 여객선 특별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담 지원반을 운영해 하루 2명씩 교대로 여객선 3척의 운항 안전을 관리하고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포항과 울진 해양경찰서도 낚시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과 음주 운항, 위치 발신 장치 작동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구제역 확진 농장이 2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 농장과 관련 있는 경북의 역학농장은 10곳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구제역 의심 증상은 없었는데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경북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영주시 장수면의 한 유구농장. 첫 구제역이 발생한 안성의 농장을 들린 사료 차량이 이틀 후 이 농장을 다녀갔습니다. 이처럼 안성과 역학관계가 드러난 한우 농장은 영주와 상주 각 1곳, 예천 풍양면 5곳, 구미 3곳을 포함해 경북의 총 10곳입니다. 의심 증상은 아직 없습니다. 즉시 동물위생시험소 직원과 시군 수의사들이 농가 현장에 출동하여 가축 임상 예찰 검사에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경북도는 역학농장에 이동 제한 조치 명령을 내려
구제역 잠복기인 14일간 차량과 가축, 분녀의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2만 5천여 곳에 경북의 전 우제류 농가에 대한 예찰과 소독도 강화합니다. 타 도와 인접해 있는 영주, 상주, 문경 등 도내 8곳의 거점 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해 축산 관련 차량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 젖소농장의 경우 전수 예찰을 실시한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경북에서 사육하는 우제류는 231만여 두수, 항체 형성률은 소 98.3%, 돼지 82.1%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발생 농가 사례에서 보듯 안심할 순 없습니다. 설렁설렁하지요, 농가들이. 네, 가격이 또 떨어지지 않나, 또 빨리 이것이 끝나서 차량 운반, 사로 이런 관계들이 원활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방역 당국은 다가오는 설이 구제역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스코가 기업시민 봉사상을 신설해 지역사회에 공헌한 자사와 협력사, 외부단체를 시상했습니다. 기업시민 봉사상 수상단체는 기쁨의 복지재단과 클린오션 봉사단, 유니테크 봉사단 등 6개 단체로 표창과 상금 3,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경주문화재 제자리 찾기 시민운동본부는 최근 청와대와 국회, 문화재청 등지를 방문해 청와대에 있는 석불 좌상을 조속히 경주에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탄원서를 통해 이 석불은 일제강점기인 1913년 1인 상인이 조선 총독에게 진상하면서 서울로 옮겨졌다며 불상이 있던 원래 장소가 이거사터임이 확인된 만큼 조속한 반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석불이 반환되면 우선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했다가 이거사터를 정비한 뒤 불상을 안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연수 추태 파문과 관련해 예천군의회 윤리위원회가 징계 대상 군의원 3명을 모두 제명하기로 결정해 본회의를 통해 의원직이 박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종철 의원은 현지 가이드를 폭행했고 권도식 의원은 여성 접대부 안내를 요구했고 이형식 의원은 박 의원의 폭행 방관과 의장으로서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비와 눈이 내렸는데 내일 아침에는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내일 아침에는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온종일 비와 눈이 내렸습니다. 울진과 영덕,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밤사이 눈과 비는 그치겠지만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내일 아침에는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4도에서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낮 동안 하늘 표정은 맑겠고요.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낮겠습니다. 내일 강한 바람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4도에서 영하 8도, 낮 기온은 영상 5도에서 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까지 비나 눈이 오겠고 오후가 되면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1도, 독도 영상 1도, 낮이 되면 울릉도 5도, 독도 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전까지 곳곳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동해 남부 먼바다는 오후까지 한때 눈이 오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를 제외한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토요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설 연휴 전날인 일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영덕군 강구면 대성마트 50만 원, 영덕읍 대풍건설 민창수 대표 50만 원, 용흥동 우방아파트 부녀회 1동 20만 원, 기계장터 정보화마을 정연훈 위원장 20만 원, 그린영덕 21 지품면 어머니회 최춘옥 회장회 회원 1동 10만 원, 기계면 네달리 박세무 씨 10만 원, 영덕군 로야레드 10만 원,
영덕군 축산면 도곡일리 부녀회 남숙희 및 회원 일동 10만 원, 영덕군 축산면 주민생활지원계 장수정 씨 5만 원입니다. 총 모금액은 4억 6,356만 4,340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쁨의 복지재단 창포종합사회복지관은 오늘 기초수급 대상자와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 323세대에게 설 명절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포스코 PHP 봉사단과 포항제철소 협력사협회 등이 참여했으며 지난 2012년 이후 명절 때마다 선물 나누기 행사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7만 원에서 올해부터 8만 원으로 인상됐지만 대상자의 상당수가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문화누리카드 사업 대상인 6살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3만 9천여 명이지만 편성 예산은 80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72%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카드 발급 대상자 가운데 30%인 108명이 문화 누리카드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고령자가 많고 가맹점도 적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시 해도동 수산업체에서 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보관해온 47살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암컷 대게 520마리와 대게 찜통 등 조리 장비를 적발했는데 해경은 대게 불법 유통과 관련해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포스텍은 창의 IT융합공학과 정성준 교수와 권지민 박사, 화학공학과 조길원 교수팀이 세계 최고 집적도의 인쇄형 플렉시블 반도체 회로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3차원으로 플라스틱 기판 위에 전자소자와 회로를 쌓으면 반도체 집적도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고 유연 전자회로 상용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 결과는 네이처 자매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최근호에 실렸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